반갑습니다. 대한사랑 목요 라이브 시간입니다.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청자들 요청대로 환방고기에 대한 강의를 두 번째 하기로 되었습니다. 저번에 1차 강의 때 조회수가 약 4만 7천 명이 위소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KBS 환단고기 관련된 영상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약 75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환단고기 열풍이 이제 불 것 같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온라인을 검색해 보시면 뭐 환단고기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온라인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위소론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1차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차 강의가 나간 이후로는 그런 주장은 또 안 합니다. 안 하고 1차 주장에서 안 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위소론을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사람이 많고 또 요즘은 유튜브가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알면서도 자기 주장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환단고기 위소론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이 그러는데 보면요. 참 대단히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들이 두 번째 요청으로 환단고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이제 거기에서 전문 분야 부분에 있어서 환단고기 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의 지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단고기를 오늘 다 끌어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모 교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환단고기를 위소론을 또 이렇게 말 그대로 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로는 너무 그렇고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 강의로 이제 진행하면 좀 제 강의의 톤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떤 분은 더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오는데 보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실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대단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보시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프로그램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한다고 미리 사전 영상을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환단고기 판본이라든지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런 강의가 나가니까 참 선순환이라 할까요?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환단고기를 이제 소장가들, 수집가들이죠 보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솔직히 저 현장에 골동품 가게라든지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환단고기가. 그런데 이제 제 강의가 나가고 환단고기 위소론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강의 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환단고기를 그동안 모았던 분들, 소장하셨던 분들이 이제 뒷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아, 내가 이런 책을 가지고 있다. 책을 얼마 되니까 이제 사라. 이런 쪽에 하면서 참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환단고기 소장자들은 역사를 위해서, 역사 공부를 위해서 집에 소장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많이 그 자료를 공개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나온 김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공지를 해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전국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역사 자료 수집가들 이런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1911년 환단고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보 가진 걸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환단고기는 1979년 판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입니다. 초간본이고 목각본입니다. 이제 글로 쓴 게 아니라 목각을 해가지고 판본을 엮은 거죠. 보면요. 이렇게. 그 판본 찾기에 모든 분들이 오늘 방송 보는 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가지고 이 판본을 꼭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이 목각본이 이유립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한 분하고 심당 이고선 선생이 봤다는 환단고기 해가지고 적어도 한 2권 정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본을 여러분들이 또 소장가들은 또 이거 좀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셔가지고 1911년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이 직접 출판 후원까지 해가지고 낸 이 목각본이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환단고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환단고기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자료 검색을 많이 했는데 보면요. 이제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어떤 내용부터 뜹니까? 제가 이제 지금 사무를 맡고 있는 대한사랑 홈페이지도 이런 내용이 요즘 들어옵니다. 보면 약 올리는 내용이죠.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임나일본부가 한반도에 있으면 왜 안 되죠? 이런 글을 올리고 나가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만 넓으면 대박인가요? 시베리아에 한국이 있었냐? 하하하. 역사 강복이라는 것이 유사 역사는 아닙니다.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높임말을 쓰고 나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사랑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글을 남기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참 말 그대로 제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철부지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좋은 세상에, 온라인 세상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진짜 많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할 정도로 연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몇 사람이 가볍게 쓴 내용을 읽어보고 환단고기 이소론에 동조를 한다든지 그런 분이죠.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보면요.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그런 입장을 견질해가지고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서로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제 말씀하려고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자기는 완전히 위설하고 이제 줄을 끊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생각하셔가지고 반대하시는 것처럼 그 반대 입장에서 이게 환단고기가 진설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께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니까 그 말에 그분이 마음을 열고 제가 역지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다시 생각해가지고 역사를 다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학문을 하는 분의 진정한 태도가 그런 태도가 아니냐. 내가 줄 꺼놓은 거 그대로 절대로 죽을 때까지 내가 나는 이것을 변치 않게끔 나간다. 이거는 저는 학문의 자세가 아니라 봅니다. 내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고요.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환단고기에 대한 자료도 지금 온라인에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위소에 주장한 내용의 반론 자료도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위소론에 동조하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보면 그런 자료를 안 봅니다. 있는데도 안 보고 말 그대로 공부를 안 하죠, 보면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도 환단고기는 위조 중이다. 유사 사기다, 용어. 유사라는 용어 아시죠? 유사라는 것은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역사 문화를 말살시킬 때 쓰는 용어가 유사입니다. 유사종교, 유사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쓰는 용어를 우리나라 역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역사 공부하는 것을 유사사기라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 동북공정이 김치공정, 한복공정, 손원민공정까지 왔는데 중국에 대항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나라 사학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한 명도 없고 지금까지 오직 뭐냐? 대한민국이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에서 반론을 펼까 싶어서 거기 노심초사하고 그런 반론이 뜨면 갑자기 어떻습니까? 대포를 쏘면, 총을 쏘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응을 해야 될 그 대포를 우리 국민들한테 쏘아대면서 유사사기다, 국뽕이다, 환빠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학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은 다 이제 매듭 짓고 중화문명 전파공정, 전화문명, 중화문명, 선정공정에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기들 역사로 이제 완전히 전 세계에 이제 홍보가 다 끝나는 과정이고요. 이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김치라든 이런 것도 다 늦어버렸고 특히 2020년 작년에 중국의 역사 체계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한국의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 백제, 부여, 발해사가 중국의 정사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정사체제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정사 안에 속방사, 속국사로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보면요. 말 그대로 학문의 세계에서는 게임 오버입니다. 완전히 중국은 정사를 쓰면서 자기들 역사를 쓰면서 한국의 역사는 그 안에 있는 속국, 반국의 역사로 이제 완전히 작년에 그렇게 정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학계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국민들 향해서 이렇게 유사사기라고 포문을 들이대고 계속 쏘아대고 시민 강좌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역사학 박사는 우리만이 역사학 박사고 나머지 시민들이 하는 것은 다 유사사기다.
이렇게 참 정력을 딴 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과연 이런 역사, 이런 체제를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료도 많아요. 이분 환당옥이 특히 위서론 주장하는 분의 대표적인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단히 먼저 이게 자료 같은 거 많이 수집했죠. 그러면서 책도 한당옥의 종류도 여러 권 해놨어요. 보면요. 이게 원래 나온 한당옥이 뭐 그러면서 이제 상생출판 한당옥이 여러 한당, 임성국의 한당옥이 쭉 들어대면서 자기가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정통한 것처럼 글을 써놓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때? 포스에 눌려가지고 야, 저 양반이 한당옥이 책 다 받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저 양반의 논리 속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카르텔 그룹들이 다 넘어가지고 이 양반이 쓴 책을 지금 베스트셀러로 만들어가지고 시민강제할 때도 우리나라 역사 학자들이 말하는 걸 안 하고 이 양반이 쓴 주장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사사기라고 TV까지 나와가지고 유사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 양반은 뭐냐? 역사 진짜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책 보십시오. 책 깨끗하죠? 딱지만 몇몇 꽂아놨습니다. 공부 많이 한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도 한당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상생출판 한당국을 보거든요. 자료가 너무너무 방대하고 모든 자료가 하부집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런 책, 그냥 단순한 역주에서 머문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는데 책 내용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 백과사전이에요. 못 들고 다녀. 그러니 어떻게 했냐? 떼가지고 공부를 해. 떼가지고 책을 분리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 공부한 거하고 쟤하고 공부한 거하고 비교해 보이죠? 딱지 몇 개 꽂아놓고 오로지 오늘도 내일도 여기에 틀린 내용이 어디 있을까? 위서의 흔적이 있을까? 이거 찾는 작업입니다. 다른 거는 책 안 봤어요, 보면요. 저는 지금 책 중에 한당국의 책 중에 태백 역사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당국이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시죠, 보면 여러분들. 자, 보실 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갑니까? 여기는요, 보면요. 위서론 찾을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특히 인간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료 따담기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위서론 자료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은 이기동 교수님 말씀처럼 어때요? 이 법에. 어느 책도 여기 있는 자료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어떻게 정리할까? 정리할 국리가 없어서 딴 거 없고 그냥 자꾸 기억은 멀어지니까 어때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요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역사를 정리하면서 특히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요즘 수행 문화라든지 메디테이션 문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뒤에 보면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남명조식 선생의 신명사도까지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앞에 우리 문화권하고 이거 지금 남명조식 선생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무슨 이게 차이점이 있느냐 비교고. 이게 뭐냐면 한당국의 가치는 어때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어디 비유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보물. 그런데도 그런 공부는 보면 흔적은 아무것도 없고 딱지 몇 개 붙여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어디야 저 책에 가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요걸로 이제 다 붙여놨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게 판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래서 이제 이게 요래 나와가지고 한당국에는 뭐냐 하는 말이 1911년 환빠들이 주장하는 1911년 판본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저분의 논리에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그런 책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이 세 가지 책을 읽고 들어온 분이 국민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벌써 바이러스를 먹고 들어오죠 보면요. 저 세 가지 책 읽으면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 대부분 부정하고 당군 다 부정합니다. 당군도 유사사기라고 다 부정합니다. 요 책의 효과는 그래요. 욕망 넘어 한국 고대사. 당군도 다 욕망 넘어 고대사입니다. 당군 부러지면 국뽕 한바예요. 유사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책을 읽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 좀비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요즘 이제 그래도 계속 생산이 되는데 보면요. 과거 여러분들 이거 광고 보셨습니까? 이 광고. 비디오 테이프 보면 옛날에는 요즘 비디오 안 보이지만 옛날 비디오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아마 이 문구 외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시죠? 자,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에서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불량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뭔 뜻인지 알겠죠?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 미디어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앞에 반드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뭡니까? 역사학계는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요거에 보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분별한 불량 정보를 접함으로써 비행 국민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제 환당 위서론을 이제 동조를 하는 사람들, 동조를 하는 분들,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몇 가지 불량 정보에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한다든지, 그러면 그 논리 가지고 동북공정을 대응을 해보든지요. 아니면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응을 해보든지, 예? 그런 걸 안 하면서 이런 역사학을, 시민이 하는 역사학을 유사다, 사입이다고 그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이 참 지금 대한민국이 동북공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런 자료가 실렸습니다. 이분의 자료도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이분에 대해서 카트수가 구글을 검색하면 많은 부분에 차지해버렸어요. 이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쓴 환당옥 위서론 주장이 벌써 구글에 여러 가지 장면이 캡처돼가지고 환당옥 위서론을 받쳐주는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모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근데 저 이야기 보고, 야, 이분이 대단히 양식이 있는 분이다. 왜? 저런 멋진 말을 쓰다니. 아, 저런 멋진 말을 쓰기 때문에 대단히 논리도 대단히 멋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의 기사를 봤는데 딱 처음이었대요. 기분이 대단히 상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려사가 나오면서 고려사절로 동국통감이 어떻습니까? 누구에서 무게 중심이 눌러져 가지고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게 눌러가지고 마치 이 역사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 환당고기를 여기에 붙여놨는데 이 환당고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일본인이 번역한 가지마 노부르의 환당고기입니다. 우리나라 환당고기 이미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환당고기 이미지를 쓰지 않고 일본이 번역한 가지마 노부르의 환당고기를 붙여가지고 마치 어떻습니까? 환당고기 이런 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아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딱지에 환당고기 위서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기사를 올렸을까? 저분이 올린 기사가 지금 구글에 몇 건이라도 지금 계속 파급이 돼가지고 많이 깔려져 있는데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장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자, 신화방 강력구로 해가지고 자, 위서가 정사를 구축한다. 위서 환당고기가 정사 고려사를 구축한다 해가지고 타이틀을 경제학자에 맞게끔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한국은 동서이말리 남북 오말리라고 한다. 하지만 저것을 현재의 단위로 계산하면 한국은 북극에서 남극까지 다스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불가능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저기에 대한 반론 자료는 벌써 떴습니다. 다 났습니다. 그런데도 안 봐요. 안 보고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남북 이말리,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가 지구의 전체의 대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위서론의 글을 서두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런 그림은 초기 환당후기를 이해를 못했을 때 그렸던 그림이죠. 보면 사람들이 방송국이라든지 이 그림도 그렇고. 이게 왜 그림이 잘못된지 아시죠? 옛날에 직선 개념에 이말리, 오말리를 어찌 됩니까?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금 말하는 띄우는 거 뭐죠? 띄우는 거? 드론도 없었는데 어떻게 직선으로 5말리, 2말리를 잽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라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초기에 이런 걸 생각을 못하니까 야, 동서 2말리, 남북 2말리니까 진짜 줄 거 직선자 딱 끊어놓고 어떻습니까? 줄을 딱 끊어놓고 보니까 야, 지구의 대부분이네. 저기 한국이네. 이 뻥이네. 진짜 일이 됐다면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역사, 경제학자고 역사를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자료를 살펴봤어야 되겠죠.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서 기록 아시죠? 보면 환당옥에 나오는 지명이 그대로 등장하는 책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진서 근 97회 열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비리국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비리국은 숙식 서북 쪽에 있다 하면서 말을 타고 200여일이면 당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 비리국, 양웅국, 구막항국, 일궁국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환당호기에 12개의 국가가 있었다는 황국에 12개 연합국가 있었다는 그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진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진서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도 오말리 기록이 나와요. 오말리. 자, 오말리 기록, 아마 그 교수님이 이 자료를 봤다면 절대로 저런 논리를 안 썼겠죠. 이런 자료를 몰라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직선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때문에 환당오기는 뭐다? 뽕이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면 어때요? 자, 진서에 있는 내용은 비리국이라든지 양원국, 구마국, 일궁국 뭐 이런 것은 숙신으로부터 뭡니까? 전부 다 이동하는 글인데 뭐냐? 말을 타고 이동하는 글입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글이. 그러면 이걸 데이터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뭐냐? 여기 보십시오. 데이터로 나타내면 숙신에서 비리국, 양원국, 구마국, 일궁국까지 글이가 나옵니다. 이게 5만인데 여기다 날수를 나눠보면 어때요? 날수를 나눠보면 결국 뭐냐면 말이 타고 가는 하루에 가는 거리가 뭐냐? 100리로서 일명 지금 40km죠 보면요. 말 그대로 말이 이동하는 고대 말리 개념은 전부 다 말 타고 이동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날아다닙니까?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쭉 아니면 뭐 드론처럼 직선으로 갑니까? 말은 어디로 따라갑니까? 길을 따라서 꼬불꼬불한 길을 산 넘고 강 넘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는 말하는 말 그대로 오만리 거리는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직선보다는 뭐죠 보면요. 과거 그 시대 때 길을 따라서 말을 타고 갔던 거리입니다. 그럼 이리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짧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환당오기가 이수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이런 자료는 인터넷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종실록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시대마다 단위를 재는 단위 거리가 다 틀린데 보면요. 척이라는 거, 척의 길이가 뭐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 태종실록에는 360도를 일리로 봤다. 시대마다 어때요? 거리를 다 재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부터 해가지고 환당국의 오만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어떻습니까? 직선으로 2만리, 5만리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환당국이 위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뭐냐면 바로 애류 건덕규 선생입니다. 자, 이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이분의 책이 한번 나왔습니다. 번역서가 나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책이 돼가지고 이분의 책이 다시 번역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1924년하고 26년에 조선육이 상하권을 냅니다. 상하권을 내는데 보면요. 그리고 이제 45년에 이 책을 합본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조선사라는 걸 책을 내는데 이 책이 그 시대 때 당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국 이후 베스트셀러 50선에 들어간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책에는 조선육이 그걸 요약한 것이 조선사인데 이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한전된 정보 속에서 그게 다로 판단하는데 자, 건덕규 선생이 이 책에 넣은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한국의 역사 시대를 정의할 때 신시 시대부터 역사가 전개됐다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조선육일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 이때 조선 사람, 여기는 과거죠 보면요. 옛날 조선 사람들은 뭐냐면 큰 세력으로서 어디냐? 자, 사방으로 펴지어 북으로 흑수, 북쪽으로 오만리 땅에 비리, 양운, 구마국 어떻습니까? 그런 쭉 나오죠. 아까 방금 했던 그 기록을 그대로 다 적어 놓고 이 영토를 고대 조선 사람들이 열었다고 이 양반이 넣어놨습니다. 자, 비리국, 양원국, 구마국, 일궁국이 뭐다? 고대 조선 사람들이 열었던 나라다. 이분은 어디서 이런 자료를 찾았을까요? 진서에는 앞에 보셨던 진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선 사람이라는 건 내용이 없고 단지 이런 것이 오만리가 있고 숙신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는 이 정도의 정보만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런 내용을 저 시대에 잡아넣었을까요? 내용을. 그리고 이분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건덕규는 역사의 평가가 뭐냐? 혼명희 선생, 이광수, 최남선, 임규, 한용우와 함께 당대의 천재로서 문명을 날렸으며 특히 건덕규 선생은 뭐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고대 한문 전적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가지고 쫓아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길래 이 내용을 우리 역사로 편입을 했을까요? 보면요. 이런 것이 후배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이런 정보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어때요? 아까 그 2만리, 5만리 그거 가지고 이거는 위서 이야기다. 이렇게 아주 짧게 치부를 합니다. 제가 보면 그는 경제학자답지 않은 대단히 어느서 보면 너무 섣부른 행동이고 거기에 보시면 고조선의 영역이라든지 지금 가야의 영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보시죠. 고조선 영역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2020년 교과서 보시면 고조선은 뭐냐?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라고 한반도를 반을 찍어가지고 위에는 고조선, 밑에는 진안이라고 표기해가지고 한반도 남쪽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금 2020년 교과서에 그 전에 교과서도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봐요. 어디 남북한이 어떻게 잘려 있습니까? 그냥 고조선이잖아요. 한반도 전부 이쪽 지역이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분들도 수많은 연구, 한문 전적을 봐가지고 저 역사책을 썼을 건데 저런 연구 자체가 안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존 사학에 위배되면 무조건 유사사학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현 사학계의 태도입니다. 현대는 요즘 인리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자, 0.3927 해가지고 현대의 글입니다. 자, 그분이 말하는 현대 글이 아까 교수님이 현대 글을 했죠 보면 현대 인리는 요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만리장성은 과연 직선 개념으로 만리장성이냐? 그 교수님께 여쭙고 싶어요. 만리장성은 그러면 교수님 말씀처럼 직선으로 만리장성이냐고. 그러면 너무너무 크지죠, 보면요. 이런 개념만 생각하더라도 그 논리를, 자기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위 측정도 다 틀려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심리를 우리 말하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노래. 자, 심리는 우리나라 역사 거리상 본다면 조선시대 자로 재면 4 내지 5km, 약 4km가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보면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우리나라 거리는 어때요? 4km를 넘지 않으면 병이 안 납니다. 4km 넘으면 발병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4km만 안 넘으면 병이 안 나고, 일본은 뭐냐?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느냐?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심리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약 40km입니다. 대단히 많이 도망갑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나라별로도 이제 이렇게 거리가 측정 단위가 틀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고대의 거리 개념을 반드시 알고 환당오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저도 TV 보면서 항상 보셨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마르코 폴로. 어떤 이야기죠?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러면 마르코 폴로가 엄마 찾아서 직선거리로 산말리 갔습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꼬불꼬불.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어떻으면 꼬불꼬불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약 어떻으면 지구의 70%를 일주를 했습니다. 이런 그림만 여러분들 아주 지금 쉬운 예로 지금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걸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르코 폴로가 이동한 엄마 찾아 산말리는 과연 교수님 말씀처럼 직선거리 산말리냐? 이것도 제가 여쭙고 싶고요.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고 다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뭔 그림인지 알죠? 저의 배는 아닙니다. 저의 배는 아니고 배인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아주 기막힌 내용을 딱 댓글을 달아요. 그분의 댓글입니다. 뭐냐? 그런 놈들은 창자가 30cm밖에 안 되는 줄 아는 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그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앉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를 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목까지 입에서 그리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하면 입에서 식도까지는 45cm고 위장은 27cm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에서 항문까지는 총 8.5m 해보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과연 여기서 항문까지가 8.5m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창자도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대장도 1.5m입니다. 아까 이야기로 한다면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야, 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라면 여기는 뭐냐? 30cm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가. 근데 창자가 꼬불꼬불 되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동서이 2만리, 남북 5만리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보면? 꼬불꼬불 길 따라, 산 따라, 강 따라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도착하는 그 거리. 그게 5만리, 2만리인데 그런 개념을 모르고, 고대 거리 개념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환당오기 위서의 증거라고 유튜브를 만들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도 그런 글을,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아시아는 신석기 시대로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언어에서 보면 국민들도 이 논리 들어가면 그냥 넘어가요. 자, 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문명이 등장하는 시기도 그 이후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면요. 이들의 국가체제도 군연제라고 주장을 한다. 제가 지금까지 한당국을 수십 번을 봤는데
고대 황국이 군인자라는 거, 신석기가 군인제, 배달 신지 이런 내용 자체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느 책을 봤길래 환당후기가 어떻습니까? 석기시대 때, 황국 배달 시대 때 군인제라고 이렇게 어디서 기록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분은 어떤 환당후기를 읽은 것인가? 해적판을 읽은 거 아니냐, 해적판. 해적판도 뭐냐면 원래는 가지마 노브르인데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지마 노브르의 이 책을 읽은 거 아니냐. 옛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중간중간 우스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웃기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가다가 한 번씩 이런 말 해요. 야, 공부하기 싫지? 그러면 야, 일본에 공과대학 가라. 공과대학 좋은 대학이 2개가 있다, 일본에. 뭔 대학인지 아십니까? 오지 마라 공과대학하고 가지 마라 공과대학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야, 그 2가지 대학 중에 가라. 근데 이번에 한국이 번역분 한 분이 돼요. 한 분이 가지마 노브르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걸 주장하는 이 교수님은 아마 그 가지마 노브르의 한당국이 읽어보지 못하고 오지마 노브르의 한당국이 해적판을 읽은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정보가 없는데 한당국이에 왜 저런 주장을, 엉뚱한 주장을 해가지고 한당국 위선을 주장할까? 제가 참 대단히 궁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석기 시대는 요거예요, 여러분들. 신석기.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역사의 개념을, 역사의 정보를 아직까지도 옛날 학교에서 배운 국사 개념으로 봐가지고 석기시대, 신석기 오면 저 멧돼지 잡아먹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팬티라도 거쳐놨네요. 이런 식으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뭐고 나발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런 시대였을까요? 신석기 시대가요? 지금 역사학은 대단히 고고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고고학도 엄청나게 발굴하든지 이런 것이 성과가 있는데 과연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시대가 신석기였기 때문에 뭐가?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문명이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수님의 논리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장한 교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동서양의 이야기를 보면 스위스 냉동인간 자료 아시죠? 이분이 6,000년 전의 사람인데 뭡니까? 6,000년 전 청동 도끼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발견이 됐잖아요, 보면요. 여기 자료는 뭐냐? 아마도 8,000년 전부터 중동으로부터 유럽까지 농업혁명이 있어가지고 이동한 것이다. 근데 6,000년 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청동 도끼를 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6,000년이라면 여러분들 뭐죠? 우리 교수님이 말한 요 시대입니다. 청동기 없잖아요. 돌이나 끼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짐승 잡아먹고, 문명이 없고, 나라도 없고, 이렇게 이제 아마 70대, 80대 국사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 고고학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벌써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것까지 다 증거 자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때요? 메소포타미아도 어때요? 기원전 3,500년경에 자, 여기 어떻습니까? 슈메리인이 왔다는 거. 그런데 그 문명이 다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자료가 다 나오는데도 이런 자료를 다 무시하고 옛날 70년대, 60년대 학교에서 배운 국사를 생각하면서 석기 시대에는 문명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서양 자료 아닙니까? 그럼 동양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 자료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게 뭐냐면 바로 이강식 교수님의 황국 신시 고조선 조직사 이 책을 여러분들 꼭 보시고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기 보면 황국 배달 때 조직이 있었다는 거 이 기록 그대로 다 나옵니다. 고조선기에. 그죠? 풍백우사, 운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역사의 조직 사회라든지 이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경제학자였다면 저는 환당후기를 볼 때 그것부터 찾았을 거예요. 요 내용 뭐냐? 자, 삼성기 상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치시교역, 구역공무다 나옵니다. 그때 뭐냐? 시장을 열어서 서로 교역을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태백에서 신시봉기는 신동시 부분에서 일중위시 교역 이태가 나옵니다. 자, 시장을 열어가지고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났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에 시장이 열렸다. 자, 이 개념 보십시오.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시장이 열렸다는 생각 자체가 떠오르겠습니까? 교수님 머리에는 환당후기를 위시라고 지금 열심히 요번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분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석기 시대, 신석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사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환당후기 기록은 뭐가 나옵니까? 삼성기에 보면 벌써 신시대, 석기 시대 때 뭡니까? 시장이 열려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시장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애덤 스미스의 시장 경전론을 공부하신다면 어때요?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 시장 경제야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으며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시장 경제가 언제 형성되어 있다 한다고 공부 보면요. 동양의 역사에서 보면 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때 벌써 열린 거에 보면요. 고조선 이전에. 근데 자기가 경제학자인데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아까 2만리, 5만리 가지고 말 그대로 위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분이 안타까운 것은 진짜 경제학자였다면 요 구절을 이 양반이 애덤 스미스의 시장 경제론을 가지고 연결해야 공부한다면 이거는 아주 좋은 역사의 연구거리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넣어놨고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냐면 후쿠야마 교수가 정치질서적 기원이라는 책을 냈는데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용이. 국가의 원래 형성은 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어때요? 저 신석기나 지나고 저 뒤에나 뒤에 문명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문명시대를 이해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면 옛날 정보입니다. 옛날 정보. 최근의 정보는 뭐가 나옵니까? 국가는 원래 뭐냐? 국가의 원래 형성은 부족사회에서 국가가 처음 등장한다. 자, 정치 관련된 학자들이 이런 책을 내면서 언제부터 어떻습니까? 국가가 형성되는지를 연구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때? 부족사회부터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런 정보를 아예 모르고 어떻습니까? 아, 신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저 때는 팬티만 하나 걸치고 짐승들 잡아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도 있을 리가 없고 뭐다? 환단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런 내용이 뭐다?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그분의 과거 정보입니다. 현대의 정보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홍산문화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산문화는 지금 말한다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장한 것처럼 석기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 고조선 이전에 신석기 시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석기 시대 때 책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책력. 그러면 그 증거가 있느냐? 동산치 유적하고 우화랑 유적에서 천문관측 자료가 나왔습니다. 천문을 관측했다는 거. 여러분들 천문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왕이 있어야 되고 천문을 이 시대 때 왜 천문을 관측합니까? 가장 중요한 요는 뭐죠? 농사입니다. 그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걷어들여야 되느냐?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국가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 천문을 관측하고 책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농사를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먹여 살려야 돼. 국가가 형성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유적이 홍산문화 석기 시대 때 동산치와 우화랑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그 교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냥 짐승 트럭 거치고 멧돼지 잡고 있는 신석기. 그걸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어때요? 이런 자체, 지금 이런 고고학적 유물 발굴 자체를 이런 정보가 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환단고 기술하고 그렇게 대문짝막에 하게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사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십시오. 동산치하고 우화량에 천문관측 기구가 나왔다는 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자, 최근에 홍산문화에 대해서 발굴 성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BC 3500년, 지금부터 2000년을 담은 5500년입니다. 5500년에서 5000년 전의 유적에서 뭐냐? 홍산문화 후기 유적에서 뭐냐면 바로 주조틀하고 자, 동안을 만들서는 자, 청동길에서 어떻습니까? 동안을 만드는 주조틀하고 동안이 어떤 출토돼가지고 벌써 이 시대 때 우화량 유적에서 청동기 기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동기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냥 순수한 광물을 채취한 구리를 채취해가지고 그는 청동기 아닙니다. 그냥 구리죠. 청동기라는 건 뭐죠 보면요. 주석, 아연, 구리 말 그대로 때 합금 기술입니다. 합금. 그냥 단순한 물질 하나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섞어가지고 어때요? 금속을 조련하는 겁니다. 그게 청동기예요. 그래서 청동기 기술이 있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합금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술이 지금 발굴된 지 어때요? 3500년 전에 벌써 있었다 이거예요 보면요. 그리고 여기 뭐냐? 여기서도 보면 객자 유적에서는 뭐냐? 여기도 BC 2700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면 돼. 4700년경에도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바로 금제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기대 교수분 이제 그분의 연구 결과에 보면 중국 학자들도 뭘 하느냐? 홍산문화 후기에 이미 청동기 시대에 진입을 했다. 청동기 시대에 진입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청동기 기술이 쫙 튀어나왔기 때문에 단군 조선도 없었다. 왜? 청동기가 있어야만 나라가 건국됐기 때문에
당군이 있을 때는 청동기 기술이 없었다. 요거는 요 지역은 원래 고조선 지역입니다. 고조선 지역이 어때요?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벌써 청동기 문화의 주조 틀이 나왔습니다. 그럼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몇 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요서 지역의 청동기 발굴이라는 간판을 걸고 학술 토론했는데 결론이 뭐냐? 요서 지역의 이 문화는 우리 문화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리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요서 지역의 이 유물이 한국의 고조선 문화하고 연결되면 큰일 나요. 왜? 고조선 이전에 청동기가 존재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복기덕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 학자들이 이 요서 지역의 유물은 뭐냐? 중국 문화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 고조선 문화라고 중국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중국 학자들이 이 지역은 뭐냐? 자기들 옛날 문화지역 요순임금,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고는 상관이 없는 문화권. 그러면 그때 역사에 동북아시아에는 누가 있었느냐? 고조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조선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에 배달 신씨가 있었죠. 이걸 고조선을 증명해 주는 학자가 누구냐?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학자들은 요서 지역의 청동기를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연기를 절대로 안 하려 합니다. 그런데 누가 연기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이 이 문화권을 고조선 문화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때요? 중국은 학술은 학술대로 또 갑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 자기들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고조선 문화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동기 문화가 일어났죠. 자, 박선희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소화연 문화입니다. 소화연은 BC 3000년, 약 5000년 전에 고조선 약간 이전하고 고조선 시기 문화를 소화연이라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십시오. 유적에 보면 인형이 나오는데 사람 형태가 나오는데 자, 사람을 깎아놨는데 어떻게 깎느냐? 머리 스타일 보십시오. 상투를 들었고 복식을 입었습니다. 복식에 기지요리 옷이 요리 나오죠. 이게 허리띠를 맺고 이렇게 옷이 흘리 내리는 거. 저게 소화연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고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했다 이겁니다. 복식을 입었고 머리 상투 틀었고. 그래서 이런 유적까지 나오고 여기는 어때요? 자, 나일 사태 유적에서는 뭐냐면 홍산 문화 쪽의 이 문화에서는 여기는 뭐냐? 옥으로 만든 뭐죠? 단추까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실을 끼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꼭 있는 단추 그대로입니다. 대신 뭐냐? 옥으로 만든 단추를 가지고 옷에 옥단추를 달았다 이겁니다. 이게 홍산 문화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옥단추 다는 사람 있습니까? 옥이 비싸서 못 합니다, 보면.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홍산 문화 있는 그쪽 지역, 고조선 지역에 그쪽 지역의 문화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생활보다 더 나은 문화권의 문화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동기도 나왔고.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은 석기 시대 때는 문명이 있을 수가 없다고? 국가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고고학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고고학이 발전돼가지고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아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나고기가 가지마 노부르 등의 극우 일본인이 가공한 위서라는 5만 가지 증거 중 단연 최고의 결정적 증거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 환단고기에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뭐다? 친일파 역사서다. 그리고 친일파 위서다. 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친일과 숭일을 넘어서 일본과 친일하고 일본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을 따르는 종일을 넘어 태고 이래. 이 표현 보니 기가 차네. 기가 친일과 중일을 넘고 종일을 넘어. 저는 이런 표현 잘 못합니다. 종일을 넘어 태고 이래 한국과 일본은 같은 조상으로 당군은 일본 국교에 주신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다. 자, 이거 우리나라 환단고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끼 맞춰야 되겠어요? 일본인들이 환단고기 번역할 때 저는 끼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들 역사 속에 천조 대신하고 당군하고 동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대일항쟁기 때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단고기에 없는 내용을 일본인이 주장한 걸 갑자기 끌어다 놓고 어떻습니까? 일본인이 주장한 걸 갖다 놓고 저 주장하면서 저래서 환단고기는 위서다. 그런데 자, 우리가 볼까요? 과연 가지마 노부른지 오지마 노부른지 이 양반이 쓴 책을 떠나서 환단고기에 과연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면서 기원전 쭉 이야기하면서 환단고기에는 외구의 침략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환단고기에 외구에 대한 침략이 없답니다. 그 다음 또 주장을 이럽니다.
자, 일제와 종일 매국 응관학 현행범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극우 일본이 가공한 위서 환당고기를 극우 일본이 만들었답니다. 가공한 위서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대신 조선시대 3대 관찬 정사를 지방문화재 이하로 처박아 놓은 핵심 이유와 그 증거다.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여기 말할 조선시대 3대 관찬 정사, 이게 뭐냐 고려사입니다. 고려사는 처박아 놓고 환당고기만 뭐다? 아주 뭡니까? 문화재처럼 떠받았다는 논리를 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당고기에 지금 문화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자기가 위서라고 주장해놔놓고 무슨 환당고기가 지금 대접을 받는다고 이런 논리를 씁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하고 정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보면요. 아예 없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환당고기 왜구에 대한 기록이 없답니다. 자, 단군세기. 자, 25세 단군, 사벌단군 때 기록이 뭡니까? 아예 음파불화를 보내서 바다 웅습을 팽정했다는 기록하고 매력당군 때 어떻습니까? 자, 여기도 보면 어때요? 휘바오 배반문을 보내서 해상의 적을 토벌하였다. 왜 토벌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적을 그냥 가서 깨부쉈겠습니까? 노락질을 하니까 가서 쳐부쉈죠, 보면요. 응? 자, 이런 기록이 틀림없이 있고, 이것도 못 믿겠다. 다른 기록 보겠습니다. 자, 태백일사 제2호 고구려 공기에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한 번은 바다를 건너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하셨는데 관계통 나옵니다. 당시 외인은 백지를 돕고 있었다. 백지는 앞서 외와 내통하여 외로 하여금 신라 경기를 침범하게 했다. 자, 외가 신라 경기 침범했다는 기록 다 나오죠. 일본의 호의적인 기록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자, 교수님이 주장한 거는 완전히 다른 이 내용이 환당고기에 다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백일사 고려국본기에 이런 게 나오죠. 자, 누가 정지상이 나옵니다. 공민왕 때 이제 호부시랑 했던 분인데, 자, 정지상의 아내는 홀로 담양에 거주하다가 외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 아들 종은 박이를 따라서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자, 자기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어때요? 아들이 복수를 위해서 대마도 정벌했어. 외놈한테 죽어서. 자, 이런 기록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환당고기에는 뭐다? 아까 다시 볼까요? 환당고기에 뭐가 있다? 외구의 침략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이 환당고기 위수를 주장했던 이 우리 교수님은 환당고기를 도대체 한 번이라도 보신 건지 아니면 책이라도 잡아봤는지는 너무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또 주장이 이래 나옵니다. 환당고기가 가지마 노부르 등 극우 일본이 가공한 위서라는 5만 가지 증거 중 아까 이야기했죠. 단연 최고의 결정적 증거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 제가 방금 봐야죠. 비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스시마까지 나가다 대마도까지 정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반론을 이렇게 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환당고기를 전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환당고기에 엄연한 저렇게 기록이 있는데도 왜 저 기록이 있는데도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그죠?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환당고기 사관은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 사관이다. 자, 저거 들면 눈이 핑 돕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하고 연결되면 어때요? 무조건 비판하잖아요. 또 이 교수님은 또 뭐까지 그러냐? 야, 환당고기 사관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사관이다. 자, 환당고기의 사관은 한마디로 일제가 이루지 못한 대동아 공영권을 대리만족하는 한국의 일제 팽창주의 용병아 사관이다 하는데 요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요 지도를 그려놨어요. 요 지도. 요걸 들여놓고 요 지도가 일본이 옛날 뻗어갈 때 그때 대동아 공영 지도가 너무너무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도가 뭔지 아십니까? 장당경 아사달 나오는 거 뭐죠? 바로 고조선의 사망강경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사망강경 지도를 이분은 그려놓고 한쪽에는 뭘 그려놨느냐? 말 그대로 일본이 옛날 침략할 때 얼마만큼 침략했냐? 그걸 대동아 공영하고 지도가 너무 흡사하다. 여러 가지 환당고기가 뭐다? 대동아 공영권 사관이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럼 이런 말 합니다. 자, 이거 보시죠. 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일본화시키기 시작한 이른바 갑오경장부터 2021년 현재까지 127년간 진정한 3대 절대 금서인 고려사, 고려사절로 동국통감 등 조선시대 3대 관찬 정사이다. 이들 최상의 국보급 책들의 죄는 고려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죄일 뿐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대표 편년체 정사인 고려사절로에는 외구 침략과 관련된 기록이 302회나 나와 있다. 이분의 논리를 보시죠. 자, 고려 사절로에 약 302의 외구의 침략 기록이기 때문에 뭐다?
요 책을 금소로 일제시대 때 금소, 일본 사람들이 금소를 맺기가 지금까지도 뭐다? 요 책을 고려사절로 동북공당을 못 읽게 금소로 만들어 놨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책 금소입니까? 네, 저거 금소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 머리 털라고 나서. 여러분, 고려사절로 동국통감이 금소라는 기록 어디 있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지금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다 봐. 무슨 금수야. 다 볼래, 다 봐.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봐요. 무슨 금수야. 근데 이 책에는 뭐냐. 외국의 침략을 많이 해놨는데 외국 침략 때문에 이 책을 금수로 묶었다. 그래서 한당옥이도 뭐다. 외국 침략이 없기 때문에 뭐다. 적어도 위서다. 이 논리를 핀 겁니다. 근데 이야기했죠. 한당옥이는 외국에 대한 침략에 강력한 기록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이 지도를 들으면서 고려사절로 자, 동국통감 이야기인데 자,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 속 시원히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료 원문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고조선의 사망강경이 뭐다? 대동아 공영권의 뭐입니까? 이게 대동아 공영권의 사관이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했는데 자, 여러분들 고리사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사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고려사에 보시면 당군에 대해서 역대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현존의 우리 주류사학계는 당군조선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오직 있다면 누구요? 이만부터가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데 자, 고려사에는 뭐죠? 자, 여기 보시면 어때? 백문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만 뭐가 나오느냐? 자, 우리 동방은 당군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3,600년이 되었다. 당군에 대한 역사의식이 대단히 뚜렷하게 남아가지고 3,600년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 고려사가 대단히 위서로 묶여가지고 원통스럽다 했는데 과연 지금 이 환당오기를 위서라고 주장했던 교수님은 이 고려사의 당군 기록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고려사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고려사에는 그 교수님이 고려사를 가지고 이게 한다고기 때문에 이런 책이 다 죽었다고 지금 이제 평가를 했는데 자, 고려사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에 보십시오. 신지비사 사망강경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고려사에는 신지비사의 사망강경 기록이 고려사에 나와요. 교수님이 주장했던 고려사가 한다고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이 교수님이 뭐죠? 교수님이 주장한 대동아 공영권의 사가는 어디의 기록이다? 고려사의 사망강경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 사망강경 기록이 여러분 여기 뭐다? 아까 교수님이 비판했던 요 지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교수님이 보신다면 좀 대단히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보면요. 왜? 자기가 논리 해놔놓고 자기 논리에 빠져버렸죠. 왜? 자기가 주장한 고려사에 고조선 이 지도가 맞다고 나와요. 이 지도가 맞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대동아 공영권이야. 아니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은 고려사를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고려사도 안 봤구나. 고려사 내용도 솔직히 안 봤구나. 봤다면 뭐다? 검색해가지고 외고에 대한 침략 기록만 보고 와. 외놈 기록 많다. 이것만 봤지. 나머지 고려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이 교수님이 체크를 안 했구나. 그래서 고려사에 말했던 사망강경 고조선의 기록을 대동아 공영권 사관으로 밀어붙였거나 여기까지 제가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동국통감. 자, 그분이 동국통감도 한당국이 위서 때문에 이 책이 죽었다고 주장했죠. 자, 동국통감은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 성종 15년에 왕명에 따라서 서거정하고 정호양 이분이 편찬한 역사서인데 동국통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군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면서 조선에 대한 기록 요인은 어때요? 당뇨에 대한 기록 무진년이다. 쭉 나오죠. 그 시대는 뭐죠? 우하다. 뭐니까 순임금과 하 때부터 해가지고 상까지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서 시간대가 뭡니까? 자, 1048년은 뭐다? 단시의 뭐다? 전세지 나이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1048년은 대부분 역사 기록에 당군 할아버지가 1000년 동안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기록은 어때요? 여기 기록은 뭐냐? 그것은 당군의 수명이 아니라 뭐죠? 당군의 단시의 전세다. 전세 영년이다. 자, 우리 교수님이 애통해 하신 동국통감에도 당군에 대한 영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교수님 말씀 그분께 다시 여쭙는다면 교수님은 이 기록을 인정하실 겁니까? 이 기록을 인정한다면
환당 위서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이 내용이 동국통감에 이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뭐다? 외놈에 대한 외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요거만 데이터베이스 검색했다는 거예요. 보면. 자, 이런 거 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질문제에 저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 뭐냐면, 자, 이분에 대한 기록 아까 이야기했죠. 자, 환당오기 위조중이라 가지고 수많은 증거 자료를 대면서 판본을 들이대면서 환당오기는 1979년에 만들어졌다 했는데 최근에 무슨 자료가 나왔습니까? 1909년 초에 만든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한 등사본 환당오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고선 선생이 이어갔던 24년부터 이어갔던 뭐죠? 또 환당오기 참고 자료에 환당오기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자료만 보더라도 벌써 1979년 이전에 환당오기에 존재했다는 자료가 틀림없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이분의 저서의 결론은 뭐냐? 환당오기는 1979년 이유립의 작품이다. 그전에는 환당오기 없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보면요? 그분의 주장은 모든 것이 지금 백지로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글이 인터넷에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죠? 이 양반이 최근에 이런 책을 입수해가지고 이 책은 위조품이다. 왜 이런 위조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강호 이해사본의 재판 때문이다 하면서 요 책을 위스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해야 지금도 인터넷에 글을 딱 올려놨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 내 저 책 처음 봤는데, 저 책 없었지. 요 책이 그 책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공개가 안 된 판본이죠, 환당오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위서로 주장했던 이분은 자기도 처음 봤어. 시중에서 골동부상에서 얼마나 주고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을 샀는데 처음 보는 판본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요 책을 뭐라 했습니까? 그냥 위조품이다. 위서다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글을 써놔버렸습니다. 위서라고.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 있죠? 보면요. 요게 환당오기 화판입니다. 화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당오기, 조금 이따 판본을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환당오기 판본은 요 판본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거. 근데 요 판본이 있는 거는 최근에 공개가 됐죠, 여러분들. 최근에. 요건 어때요? 요거는 판매용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할 분들만 책을 가져간 겁니다. 화양장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공개가 안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책에 이런 정보를 뭐니 같대요? 이 양반 L씨는 뭐라 했느냐? 한마디로 위조품이라고 아예 때려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오늘 제가 하는데 보면, 그러면서 뭐라 주장을 하느냐? 1979년 9월에 초판이 나오고 12월에 재판이 나왔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왔고, 개연수가 이야기했던, 개연수의 어떻습니까? 1911년 판본은 없었고, 유일비가 주장한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지고, 자기 글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어때요? 요겁니다. 정제지와. 너무너무 정보를 몰라요. 연구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다 주장해가지고, 환당오기 예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반평소 직구석 말아먹었구나. 선무당에 사람 잡는 데는데, 이게 알려면 똑바로 알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어중간히 알아가지고, 완전 우리나라 국민들을 완전히 환당오기 어떻습니까? 위서론에 빠지게 만들고 있구나. 이 완전히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줘야 되게 돼가지고, 주변 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환당오기 판본 꼭꼭 숨기는 거 다 들고 나왔습니다. 다 들고 나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자, 이 책은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요 책은 뭐다? 요 책은 지금까지 대중에게는 소개가 많이 안 됐지만 소장본으로서 비판매용입니다. 비판매용으로서 국판화 선장본이라 합니다. 국판화 선장본. 이거는 뭐냐면, 자, 조백륜이 최초로 인쇄한 책으로서 1979년 35년 강국 35주년을 맞아서 이 책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어때요? 초판 표기 없이 말미에 재판 후지 이게. 자, 이 양반은 뭐냐면, 여기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자, 요 책도 그렇고 요 책도 간단하게 말한다면 어때요? 요 책 두 가지 책은 1979년에 나왔습니다. 79년에. 자, 이 판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위서론 주장하는 양반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위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는 누가 증거를 했느냐? 이 책을 직접 찍었던 사람이 강호 이해사의 사장이던 박기엽 사장이 자기가 이 책을 찍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요거는 판매용이 아니다. 아주 소중하게 간직할 사람들만 나눠주고 밖으로 공개를 해놨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책을 찍어냈다고까지 증언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한당옥이 이소론 주장하는 양반은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 무조건 뭐다? 이 책은 위서다. 이렇게 주장해버린 겁니다. 이걸 온라인에 지금도 글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이 책은 뭐냐면 뒤에 보시면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잘 보셔야 될 게 자, 여기도 나옵니다. 보면 한당옥이 해가지고 자, 1979년 9월에 나왔습니다. 9월에 이 두 가지 책이 나와요. 두 가지 책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9월 판인데 또 뭐가 들었냐면 여기 보면 재판 후지라는 게 들어있어요. 뒤에. 이거는 뭐냐? 요거는 12월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가 음력 11월 냈기 때문에 그러면 양력으로 하면 12월에 이 책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어때? 이 양반을 주장한, 이걸 위서라고 주장한 양반들은 주장한 양반은 이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아, 여기는 9월 달 냈다 놔놓고 여기는 12월 달 냈다고 돼 있네. 그래서 뭐냐? 이거 조작된 거다. 요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양반의 주장의 논리고요. 요 책도 똑같은 논리 가지고 부정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어때요? 요 책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언제 냈느냐? 79년엔 9월에 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 뒤에도 뭡니까? 또 뭐가 나오냐? 재판 후지가 나오면서 자, 뭐다? 12월에 또 냈다는 기록이 요 책이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는가를 배경을 알아야 될 건데 요거는 무조건 무시하고 어때요? 아, 9월 달에 했다 놓고 12월 달에 했다 뭐 종이 들어있네. 그래서 이 책은 가짜다. 요렇게 글을 써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연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요 책이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 책이 또 판본이 하나 더 나와요. 거기는 명확하게 뭐라 나오냐면 자, 여기에는 딱지, 요 책 있죠? 자, 여기에 마지막 표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돼. 그냥 한당옥이 냈다는 기록만 붙였는데 요거 말고 이 뒤에 나오는 또 한당옥에 또 나오는데 거기는 뭐냐면 여기 나오면 돼. 재판이라는 표기를 해놓습니다. 재판이라고 표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자, 1979년에 이 책이 나왔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책이 다 팔렸어. 팔렸는데 재판을 찍기 전에 돼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오류가 많아요. 글자 틀리기 가 많고 내용이 빠진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또 찍어가지고 대신 뭘 집어넣느냐? 재판 후지 요걸 집어넣습니다. 요래가지고 책을 찍어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판매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다시 판본을 찍어가지고 그때는 정식으로 재판이라 표기를 했습니다. 요래가지고 책이 나와요. 근데 이걸 아까 말하는 한당옥이 이소론 주장하는 분은 요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9월 판본에 12월에 재판 후지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뭐냐. 가짜다. 요것도 가짜다. 이렇게 주장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그냥 동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 문제는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 두 가지 책은 전부 다 1979년 9월에 냈다고 판본이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으면서도 뭐가 있다 안에 12월에 다시 뭐죠? 재판을 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재판을. 이게 넣었습니다. 후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재판 후지라고. 이런 왜 무슨 된 일이 발생했느냐? 처음 냈을 때 책이 다 팔려버리고 문제는 뭐냐? 이 책이 너무너무 오자가 많고 빠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어때요? 다시 9월 판본을 다시 찍어가지고 재판 후지를 잡아 넣어가지고 다시 어떻습니까? 이 책을 판매를 한 겁니다. 이게. 사인이 요리대가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을 누가 합니까? 모르죠. 국민들도 모르고 한당옥이 공부하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의문점만 가지고 지금까지 다 저 양반의 논리에 반박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다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79년 9월에 강호 이해사본 200부가 나오고 있고요. 보면요. 그리고 실제 어때요? 강호 이해사본은 잘 아셔야 될 게 한당옥의 정통성인 이유립 선생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온 책입니다. 실제 이유립 선생이 인정하고 어때요? 우리에게 역사에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배달 어숙본이에요. 배달 어숙본인데 문제는 뭐냐? 서성인 이유립 선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책이 뭐냐면 미리 1979년 9월 판본이 나와버립니다. 나와가지고 오자도 생기고 내용도 너무 많이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립 선생이 얼마나 대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유리 선생이 어떻습니까? 그 판본을 놔두고 어떻습니까? 새롭게 찍는 것이 배달 어숙본이에요. 그러면서 한당국의 정통성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79년 이유리 선생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온 책이 요 책입니다. 자, 봤죠, 여러분들? 요 책이 나왔죠? 요게 나가지고 요 책도 때 재판 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나가지고 다 팔리고 다시 재판 후지를 넣어가지고 요 책을 다시 찍어낸 겁니다. 그리고 요 책도 때요. 79년에 냈는데 또 다 팔렸어. 다 팔렸기 때문에 재판 후지 내용이 그래요. 이 후지 내용이 이 책이 요 책을 냈는데 다 팔렸기 때문에 재판 후지에다가 뭡니까? 다시 찍어서 낸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만 한당옥이 판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낼 때 기와체 한 채 값을 드렸다 합니다. 이 책을 내는데 얼마만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책을 냈는지. 하지만 어때요? 이유 선생의 허락을 이 책을 가지고 있던 이유 선생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오고 너무 많은 내용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다시 어떻습니까? 걷어들이면서 다시 글을 찍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그게 강호 이해사본 재판이라고 써있던 그 부분입니다. 그 책이에요. 그 책. 근데 아까 한당호 위수론 주장하는 분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개가 서로 말이 안 맞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수라고 주장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자, 재판 후지가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후지는 뭐죠? 아까 이야기처럼 제가 1979년 판본, 9월달 판본 안에도 재판 후지가 들어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책이 다시 어떻습니까? 오자가 바로 잡히고 두 번째 판을 내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앞에 판을 다시 찍어서 단지 재판 후지만 끼워 넣고 책을 또 팔았습니다. 이래 공개가 됐어요. 나갔습니다. 그런 기록이 쭉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이 씨가 한다고 위선을 주장한 양반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돼요. 자기 말로서 다 또 위선론 주장을 편 겁니다. 지금까지. 자, 이렇게도 나와줘 보면요. 자, 위선론 이씨 주장은 이유립이 강호예사 한당국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말은 재판이 뭡니까? 재판이 12월에 나오면서 거기에 조백륜의 재판 후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무력화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노래 났어요. 그러자 재판 후지가 강호예산 판본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꾸미조가 한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꾸미고자 한 게 아니라 꾸미고자 했다면 재판 후지에 여러분들 여기다 뭐 했습니까? 여기다 뭘 써내겠어요? 이 9월달하고 여기 9월달하고 맞춰야 되겠죠. 근데 하나는 9월달이고 이거는 재판 후지는 12월달, 4월, 음력 11일에 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안 맞게끔 내놨어요. 왜? 그것이 정상이니까. 그런데 이걸 논리를 모르고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해버리고 더 뻥찐 그런 거 뭐냐? 자기가 이 판본 못 봤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처음 잡아본 판본이라고 무조건 있으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죠? 너무너무 참 단순하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고급판이고 보급판입니다. 보급판이고 이게 이제 강호 이해사본이고 보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강호 이해사본 두 종류 모두 마지막 장에 재판 후지, 그러니까 없는 게 처음 판본은 없다가 뒤에 다시 어떻습니까? 그 판본이 팔리고 난 뒤에 재판 후지를 넣어가지고 다시 팝니다. 그래서 9월 19일 안에는 뭐다? 12월 달 판본이 같이 재판 후지가 들어가가지고 나오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정리되어 나온 책에는 어떻습니까? 재판 후지도 들어있으면서 뭐다? 그 판본에 재판이라는 표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의미가 이유립 선생에게는 대단히 거슬리는 겁니다. 왜? 이유립 선생에게서의 재판은 뭐죠 보면요. 뭘 재판이랍니까? 초판인 바로 계수 선생이 낸 것이 원래 초판이고 이제 낼기 재판인데 앞에 제자들이 스승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글도 많이 빼버리고 오자도 많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유 선생이 당연히 대노를 하죠 보면요. 책을 수고하게 만들고. 자, 그런 과정에서 자, 깨끗하게 정리하면 요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1979년 강호 이해사본이 이유립 선생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오는데 그때 나온 책이 요 책이고 요 책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요 책, 고급판하고 보급판이 나오는데 요 책이 팔렸기 때문에 돼요. 자, 재판이 찍히기까지 뭡니까? 이 판본을 가지고 재판 후지를 잡아 넣어가지고 9월달, 12월달 표기를 넣어가지고 다시 이 책이 통용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시 이 책이 이제 재판이 나올 때는 아예 재판이라 표기해가지고 이 책이 나옵니다. 사인이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임성국 교수의 한당옥이는 바로 어떻습니까? 처음 강호 이해사본 다음 어떻습니까? 이 판본 나왔죠. 거기서 오자가 이제 잡히고 내용 빠진 건 이제 좀 더 넣고 해가지고 나온 요 책. 이 판본이 뭐냐면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가지마 노부르의 한당옥이가 번역이 되고 바로 임성국 교수의 어떻습니까? 한당옥이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데 환단국이 폭풍을 불고 이렇게 몰고 오죠. 하지만 이기부 선생에게는 어때? 대단히 불쾌한 거예요, 보면. 왜? 뭐, 내용 자체가 역사성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보면요. 제자들이 스승을 허락을 마치고 재판이라는 용어도 써버리고. 그래서 이유립 선생이 결국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 판본이 어차피 제자인 오행기라든지 일하는 양반을 다 발문 쓰고 이런 식으로 다 넣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수그령 떨어지면서 직접 어떻습니까? 이유립 선생이 감독을 해가지고 낸 책이 여러분들, 자, 뒤에 보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요겁니다. 배달 어숙본 환단국입니다. 이 책.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책을 원래는 스승께서, 계인수 선생께서 언제 내라고 했죠? 1980년에 이 책을 출간하라고 스승이 유언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1979년에 환단국이 강호 예사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승 입장에서는 어때? 이유립 선생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습니까? 이 내용의 역사서를 어떠세요? 어차피 터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어떠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다가 배달 어숙본 판본을 내면서 여기다 뭐 넣느냐?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재판이라고 명시를 하죠. 재판. 여기에 재판은 아까 강호 예사본의 재판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때요? 자, 이유립 선생의 재판은 뭐다? 초판은 언제부터 나왔다? 초판은 원래 스승인 계준 선생이 낸 거고 자기가 낸 바로 배달 어숙본이 뭐다? 바로 재판이다. 이렇게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잡습니다. 앞에 강호 예사본은 재판의 의미는 뭐다? 앞에 이렇게 오자가 많아가지고 다시 어떻습니까? 그거 다시 걷어가지고 글자 오자는 거 곤치고 좀 내용 잡아 넣어가지고 만든 거. 그 의미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의 의미는 위서론 주장하는 그분의 재판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재판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유립 선생은 바로 이 책을 배달 어숙본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배달 어숙본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나오죠. 자, 1979년 제자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강호 예사본을 내버리니까 어때요? 이 사건 치유를 위해서, 자, 여기다 뭐입니까? 1980년이라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뭐 했습니까? 스승의 유언으로 말한다면 1989년에 이 책을 냈다고, 80년에 냈다고 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사건 치유를 위해서 1979년 10월 3일 발행일로 명시를 합니다. 요 사연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 사연을. 원래 계인수 선생의 유언은 뭐다? 1980년에 이 책을 내렸는데 제자들의 사고는 1979년에 터졌고, 그래서 그것을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돼요. 자, 이유립 선생이 뭐다? 여기다 1980년을 명시하지 않고 1979년 10월 3일로 명기를 해가지고 초판은 계인수 선생, 스승이 계인수 선생이 냈고 자신이 두 번째 판을 발행했다는 재판의 표기를 여기다 잡아놨습니다. 요리 나왔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위서론 주장자는 어떻게 했죠? 야, 이유립이가 나와서 이제 없는 판, 1911년 판이 초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유립 선생이 이 책을 내고 이 책을 세상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유립 선생의 배달 어숙본이 세상에 등장한 건 언제냐?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정본 환단국이 아마 한 뿌리죠. 보면요. 2005년입니다. 이때 이유립 선생이 인정한 환단국이가 세상에 비로소 공개된 겁니다. 이 책은 이유립 선생이 찍었지만 어때요? 지인에게만 나눠주고 절대로 세상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승국 씨도 못 봤어요. 가지마 노부로도 못 봤어. 이 책을 지인들만 나눠가지고 서로 공부하면서 썼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완전히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는 뭐다? 2005년 한뿌리에서 나온 정본 환단고기가 이게 배달 어숙본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서 어때요? 이 세상에 이제 알려진 계기가 됩니다. 요게 환단고기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면 어때요? 앞에 주장했던 위서론 주장에 국민들 홀딱 넘어갑니다. 이런 사연을 아셔야 됩니다. 고로 이유립 선생이 배달 어숙본에서 1911년 초간이라 밝힌 것은 올바른 표기입니다. 절대로 위서 아닙니다. 초간본이 없었다는 건 논리 아닙니다. 자기가 정통성을 바로 잡았죠, 보면요. 그래서 이문영 씨, 1911년 초간본이 없다는 주장은 뭐다? 강호 예사본과 배달 어숙본 출간사에 대해서 정면 배치되는 주묵구구식 자기 주장밖에 안 됩니다. 왜 여기에 9월 달이고 12월 달에 같이 들어갔는지 자체를 자기가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뭐다? 9월 달 찍었다 해놓고 안에 재판 후이자 12월로 돼 있으면 이거 가짜 아니냐? 이 논리는 사연을 모르니까 이런 내용을, 이런 주묵구구식 위서론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여기 글자 보면 어때요? 재판 후지에 글자가 요리 나옵니다. 보면 글자가 여기 요리 나온다고. 요것도 위서의 주장이래요. 여러분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은 요리되어 있는데 여기 요리 찍힌 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게 나오죠. 주장. 자, 왼쪽이 재판, 오른쪽이 새 환단고기. 과거 책 복사해서 새 환단고기를 위조했는데 복사 과정에서 글자가 뭉개졌음을 알 수 있다. 환단고기를 위조했다가 나와요. 위조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위조하면 요리 나옵니까? 이거는 위조가 아니라 인쇄예요. 인쇄의 기술입니다. 그 시대 때 인쇄 기술을 보시면 어때요? 마스터 인쇄예요. 보면 그 시대 때 뭐냐 복사를 해가지고 또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어때요? 이게 글자가 번집니다. 까칠까칠해요. 마스터 인쇄는 정확하게 지금처럼 복사기처럼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글자가 퍼지게 나와요. 번지고 이게 그때 그치는 마스터 인쇄 그 시대 때 인쇄물의 제작 상황입니다. 그 시대 때 인쇄물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안다면 절대로 이것이 요 글자가 요리에 나왔기 때문에 위서라는 주장은 모릅니다. 주장하면 안 되죠. 왜? 그때 인쇄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쇄 기술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돼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보이죠 보면요. 이거는 뭐다? 그 시대 때 마스터 인쇄물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당호 위서라 주장하는 것은 뭐다? 결코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 오늘 생방송인데 요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또 라이, 또 거짓말. 이게 뭐냐? 좀 알고 올바르게 알고 역사를 주장하자 이거예요. 보면요. 그러지 않고 몇 푼의 지식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다고 위선을 꺼내난다든지 그런 대단히 안 좋은 내용이랍니다. 자, 2020년 7월 29일에 이분도 원래 사진을 보일까 말까 하다가 뺐어요. 왜? 방송 나간다고 하길래. 그래서 뭐냐. 이분은 원로 사학자 명의교수 모 교수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최근에 나타나 이런 말 해요. 핏줄 한길의 당군의 자손이라는 말도 불과 20세기 초에 나왔어요. 1906년 7년 의병전쟁 때 4천년 역사 3천리 강토 2천만 동포란 말을 처음 썼어요. 일종의 선동구였죠.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4천년 3천리 강토 및 한길의 핏줄 이런 거는 뭐다? 당군 이런 거는 뭐다? 다 일종의 선종구로서 의병대에서 만든 유사사기라 이거에 보면요. 없는 이야기를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썼다고. 이 양반이 뜬금없이 2020년 7월 29일 날 신문에 기사를 냈어. 기사를. 근데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또 우리나라의 원로 노학자가 저런 했으니까 당연히 논리가 있겠지.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주장했는데 제가 자료를 볼까요? 자, 4천년 역사는 뭐다? 의병들이 만들어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1451년 자료에 아까 뭡니까? 고려사에 아까 나오죠 보면요. 자, 당군기원 3600년 기록이 나오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조 인류는 당기 3725년이었고 당기 4000년이 되는 때는 서기 1667년 현종 8년이 바로 당기 4000년입니다. 자, 고려시대까지 당기가 그대로 살아남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연잡기. 자, 서거정이 쓴 필연잡기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조 원년 임신 쪽 해가지고 뭐냐? 3785년이나 되어 있죠. 자, 조선시대 때도 당기가 살아있습니다. 당기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고, 동사찰료 18세기.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영주 때 나온 반본인데,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당군으로부터 고려 공양왕까지 3725년이다. 기록 남아있죠? 그럼 4000년을 의병이 만들었다고요? 제발 그 교수님도 공부를 좀 하시고 사료라도 좀 보시고 주장하셔야지. 무슨 선동구호입니까, 저게? 자, 이렇게 3000년, 4000년 기록이 다 남아있고 보면요. 자, 1895년 조선 사략 10가에 보시면 여기도 어땠습니까? 여기 보면 자, 나오죠. 조선 개국 기원 전 3734년이라 당군은 쭉 나오죠. 동방에서 쭉 이런 기록이 어때요? 1895년자로 이 양반은 의병하고 상관없어. 다 기록 남아있어요. 보면 당기가 살아남아가 계속 내려오는 게. 그런데 무슨 의병이 만들었대? 이상한 말을. 책임지도 못할 말을 만들고. 그리고 이 양반 보십시오. 요시노 사쿠주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어땠습니까? 식민 통치를 반대했던 일본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뭔 기사를 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1919년 기사에 나옵니다. 이것도 참, 이 자료 참도 욕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이 양반이 쓴 기록이 나와요. 조선에는 조선
독특의 문화가 있다. 또 조선인에게 말하게 한다면 조선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일본보다 오랜 유서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 한말로 말하면 조선 사람은 민족적 근기를 갖고 있어 민족의식으로서 통일되어 있다. 이 양반이 1919년에 쓴 내용이야. 근데 아까 노 교수가 뭐라 나왔습니까? 뭐 의병들이 나와서 뭐 한민족 한기례를 외쳤다 이거예요. 그 시대 때 조선 사람들의 평범한 의식 자체가 조선 자기들 역사는 4,000년 있다고 조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해놨잖아요, 보면. 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없던 이야기를 해요, 없던 이야기를, 거짓말을. 자, 이것도 돼. 일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일본 교수가 쓴 거예요. 대학, 뭡니까, 보면 여기. 도쿄 지국대학 이 양반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니까, 야,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돼. 민족 의식이 똘똘 뭉쳐져 있고, 4,000년 역사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강하더라. 다 해놨죠. 근데 무슨 의병 타령이야?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삼천리 강토가 또 의병이래요. 자, 성정은 일기 고종 16년 6월 17일 기록입니다. 여기 고종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면서 돼요. 삼천리가 뭡니까? 이 지역은 뭐냐? 전하의 소유이며 500년. 자, 삼천리 강도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삼천리 영역에 대해서. 자, 성정은 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고종 16년. 또 다른 보겠습니다. 자, 융희 3년 기록에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자, 한국은 4,000년 역사가 있는 세계 유명의 자, 구국으로서 삼천리 강토와 2천만 인구가 있으며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뭡니까?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조선에 뭡니까? 합병을 뭐 감수하겠느냐 이랬는데 자, 1909년 기록입니다. 의병들이 쓴 기록입니까? 신문의 기록이잖아요. 신문에 기자가 써가지고 그때 조선 사람들이 4,000년 역사 있다는 거 다 삼천리 강토 다 이야기했잖아. 근데 무슨 의병이 나와서 저 말했다는 거에 보면 선동성 구호? 아니죠. 오늘 제가 반론 됐습니다. 반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거짓말입니다. 선동구호 아닙니다. 역사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고종의 이야기 기록, 성정 1기까지 나와. 삼천리 강토는. 무슨 선동구호야 이거. 이러면서 환당옥의 위서라고 밀어도 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어때요? 4,000년 역사. 이건 제가 최근에 이런 공개해드렸죠. 1928년 경성지방문서 법원을 자료를 찾아내 보니까 뭐냐. 1928년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위대한 거. 그러면서 때 배달, 환웅, 4,000년 역사, 무궁화. 저 내용이 들어간 것은 출판금지 압수 목록입니다. 4,000년 역사, 환웅 이런 기록이, 배달 기록은 전부 다 이 책은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노 교수님은 이야기는 요걸 조선총독부에서 잘했다고 박수치는 꼴입니다, 보면. 그죠? 사료는 이렇게 명확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오도록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가장 기분 나쁜 게 요 교수 알죠? 하도 유명한 램지어라고. 이 교수 기사가 최근에 갑자기 A5 신문에 떴는데 기자가 잘 나가다가 이 말을 써놨어요. 잘 나가다가 이 말을 써놨다. 수많은 증거를 통해 확고하게 정립된 학문적 성과가 존재한다. 이를 재해석하려면 적어도 그에 비등한 증거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자, 사료가 저거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대사는 이런 작업이 대중화에 먹히기도 한다. 환당오기 같은 위서를 통한 유사 역사학이 고대사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런 논리다. 아이, 렌지어 이야기에다가 왜 환당오기 위서로는 이야기 꺼내? 정신 나간 기사 아니에요, 기자가. 이 양반 지금 뭔 이야기 가지고 지금 요거도 먹습니까? 근데 거기에 왜 환당오기를 잡아넣어? 그러면서 뭐냐, 성과가 환당오기는 뭐냐, 그냥 주장한다고요? 현 한국사가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확립된 학문적 성과라고요? 제가 반론 증거되죠? 한국의 2020년 교과서는 뭐냐?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사 교과서를 100년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요 책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들어가 검색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배운 국사책요, 1920년 조선 총독부가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 연구 자료가 지금 대단히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 자료가 다 살아 넘치는데도 이걸 다 부정한다? 그래, 이런 역사를 가르친다? 기자조선 한사군 이만, 가야는 임다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절대로 현 한국사, 우리가 배운 역사는 어떻습니까? 학문적 성과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단연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당오기 위서론자 주장자, 단연코죠. 여러분들 오늘 결론 보셨죠? 그 교수님도 그렇고, 환당오기 위서론 주장한 양반도 그렇고 단연코 환당오기 읽어본 적 없습니다. 읽는다면 공부 철저히 해가지고 어때요? 철저히 해가야지
그냥 온라인에 몇 글쭉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동욱 위서론이다. 이 한동욱이 나오는 편찬 과정도 모르면서 연도가 틀리다고 그거 가지고 위서론이다. 너무 순박한 주장 아닙니까? 보면.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사료가 있고, 그리고 또 노 교수님, 선동수 구호라고, 어병의 선동수 구호가 4,000년이고 뭐 이런 거라고요. 삼천리 강토라고 오늘 여러분들 다 보셨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다 원래부터 조선 사람들의 의식 속에 4,000년 역사, 삼천리 강토는 그 시대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넣었대요. 역사적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자료 오늘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드리는 거, 역사운동 말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뛰어주실, 지금은 시민 역사학 시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뛰어가지고 어때요? 역사 공부, 역사학자들만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찾아가지고 1차 사료, 2차 사료 다 검색해가지고 집에서 연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역사가 잘못된 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될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저희들 대한사랑이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들 여러 단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찾기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그냥 저처럼 열만 받지 마시고 분노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 같이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사랑 역사 강복군으로서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 역사 오늘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당국 위서론 증거 명확하게 나왔죠? 그들이 주장한 한당국 그 위서론 주장할 거리도 아닙니다. 정보 부족이고 너무 공부 안 해가지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대, 그리고 역사를 지금 동북공정이 너무 이제 속도전을 내면서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가 문화까지 잠식을 당하고 있는 시점으로 들어섰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나서지 않는다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대까지 이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가지고 같이 역사 강복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한번 얼굴을 맞대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이기 때문에 속 시원한 안에 있는 이걸 다 끌어오르지 못하고 이제 요만큼 하고 끝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현장 유튜브 만났을 때는 가감하게 얘가 여러분께 있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다 전해드릴 시간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자리에서 역사 강복군으로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